네, 종목 갓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보시고 우리 증시 기대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우리 증시도 그간의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거의 2년 반 만에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죠.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쓸어담고 있죠.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방산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 가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 갓딜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갓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크노입니다. 타이머 테크노는요, 한정달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죠?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은 또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시장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번 주에 또 성재 전문가님 나오셔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집중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요? 우선 지금 시장이 하루 다르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과 지금 가장 밀접한 지표가 뭐냐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괜찮아지는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지수 상승 하락과 무관하게 네. 상승 시도하는 종목 수들이 많아지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는 수급이 좋아지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반대로 조금 수급이 약세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환율과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데 네. 간밤에 발표된 지표 때문인데요. 우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 거래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자기가 좀 잘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지금 사실상 좀 고용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속해서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네.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일 밤에 발표될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요. 다른 거 확인하는 것보다 실업률을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4%대 실업률이 지난달 발표했었을 때 나왔습니다. 물론 반올림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실업률이 4%대가 넘어가주는지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1950년도 때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4%가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항상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과거 통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그림들이 나와주는지 이 여부가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더 강하게
조금 연결시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간밤에 이제 ADP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좀 떨어졌어요.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이제 금리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ISM 서비스업 지수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지표가 하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거의 확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더 이제 시장에서 확고해지려면 내일 밤 나오는 고용 지표를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네. 관전 포인트는 실업률이 4%를 넘어가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대로 조금 실업률이 급증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 시장이 수급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밀리고 환율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수급 상황이 당장 괜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네. 종목들을 그럼 잘 봐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이 조금 판단이 잘 안 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도 관심 종목 2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편의 강연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클수록 어떠한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신은 환율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수급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수와 무관하게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으로 가고 싶다. 내 소신을 잡고 싶다 하시면 환율을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4% 이상이 되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점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그 고민점들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한가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인 것 같은데 9,420원입니다. 비중은 5%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7,700원에 확인되고 2%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기술투자는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일 때 같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오랜만에 들려와서 차트를 또 봐보니까 오랜 시간 또 3월부터 조금 횡보를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우기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기술투자는 네. 그 업비트라는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을 하는 네. 두나무의 지분을 6%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래소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려면 결국에 그 거래 대금들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거래당 이제 거래 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수료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거래 횟수도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이 주황색 차트 보이실 겁니다. 이 주황색 차트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란색 차트. 이 파란색 곡선 차트가 우리기술투자 주가입니다. 보면은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의 수입도 사실 비트코인 가격 변동과 같이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조금 다시 한번 살피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보통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요, 반감기 이후에 3개월은 조금 약세로 가다가 3개월 이후부터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지지부진한 어쨌든 옆자리를 좀 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 사이드가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아무래도 좀 당선율이 조금 높게 지금 잡히고 있는 네. 것이 사실인데 이 지지율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네. 가상화폐 투자자가 1,500만이 넘는다고요. 성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기존의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이런 어떤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좀 견해를 갖고 보수적인 있었는데, 입장이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오히려 비트코인 채굴을 미국에서 나머지 채굴을 다 확보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정부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 않고 더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크립토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당선이 유력하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당선이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수요 사이드로 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비트코인 ETF가 1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운용사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세일즈들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아직도 조금 준비 중인 과정인 것이 크고요. 그래서 수요 사이드는 크게 열려 있고요. 근데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 사이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는 경우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아마 더 이제 좀 반기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크립토 쪽 관련 종목들도 덩달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청자님이 비중을 5%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마운트 곡스 관련 매물 때문에 부담으로 많이 밀리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해보고 1차 목표가를 올해 4분기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13,000원, 15,000원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려 이 우리 기술 투자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전망성이 굉장히 밝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 가상화폐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3,000원에서 15,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6,88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비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는데 이구산업의 오늘 종가 5,420원이었습니다. 7%대 상승 보여줬고요. 사실 5월 20일 날까지 8,420원 전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이구산업이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 같이 올라갔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네요. 이 종목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구리 가격과 지금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아요.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리 관련 대장주로 최근에 움직였었던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가요, 구리 선물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정도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이구산업도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리 가격 자체가요, 오히려 지금은 좀 저평가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리의 산업재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것도 올해 4분기 안에 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4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좀 7,500원, 8,000원 이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 가격이 당장 이슈가 돼서 연속적으로 치고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3분기는 옆자리를 그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길게 4분기까지 들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8,000원, 8,500원 목표가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 구리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구산업이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구리와의 상관계수가 좀 적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구산업은 아래로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회사의 뭐 개별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 가격을 조금 정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정도 손절 가격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시청자님의 본전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 절반은 4분기까지 보고 8,000원에서 8,500원까지 들고 가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23,720원 매수가시고 3%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샀는데 얻어 걸려서 수익 중인 것 같아요. 좀 더 매수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가 질문이십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26,6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오늘 20% 아주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와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 HBM 관련 이슈로 엮였죠? 어떻게 보세요?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사실 이게 종목 상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대부분 되게 긍정적인 전망들을 최근에는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종목들이 있다. 네. 많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 그 엔비디아에서 테스팅을 받고 있는데 네. 퀄 테스팅 통과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젠스낭 CEO가 직접적으로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팅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그런 설이 돌았을 때 직접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HBM을 독점 공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가격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오히려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은 가격 경쟁을 메리트가 시켜서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젠스낭 CEO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고객사들을 확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테스팅을 조금 유리하게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사실 좀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에 대한 그런 저는 이제 공급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BM이든 온디바이스든 네. 반도체 테스팅 이제 패키지 테스팅이든 전부 다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3분기, 4분기 때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4분기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다시 한번 지금 61선 노란색 곡선이 61선입니다. 6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22,500원이 조금 지켜지는지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00원이 깨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옆자리를 그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조금 보유를 해보다가 4분기까지 봤었을 때는 저는 아주 크게 올라갔을 때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다 봐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도 저는 35,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 가격을 22,5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5,000원, 조금 네. 여유롭게 봤을 때 4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분기에 35,000원까지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66,8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52,700원이었고요. 사실 2월에 31,000원까지 갔었던 이 종목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전망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길게 중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제 2차전지 업종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네. 종목이다 보니까 옆자리를 끌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이 실적의 퀀텀 점프가 언제 나오냐라고 봤을 때 네. 마찬가지예요. 내년 하반기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랠리만 조금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네. 6만 원을 목표가로 잡는 게 맞고 그리고 이탈 가격은 61선이 깨졌을 때 이탈을 이제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노란색 곡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61선입니다. 그래서 61선을 이렇게 맞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아마도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2차 전지가 사실 네.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작년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보니까 리밸런싱 자금들이 여기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서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는 오히려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었던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랠리로 봤을 때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내년 네. 하반기 이후로 본다고 했을 때는 8만 원까지 끌고 가봐도 충분히 좋고요. 네. 아주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오랜만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좀 더위가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습하고요. 아, 예. 더위에 취약하신가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네. 특히 작년 올해가 네. 정말 좀 더위가 유별나게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을 위해서 여기 스튜디오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네, 저희가 전문가님 잘 하실 수 있도록 빵빵하게 틀었으니까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 간밤에 미국 증시 되게 좋았고 특히 기술주가 눈에 띄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또 주목해서 봤던 게 엔비디아랑 테슬라였어요. 엔비디아도 좋았고 테슬라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제 하반기 주도주가 될 섹터가 궁금한데 혹시 두 섹터 중에 주인공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갈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저는 주인공은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고 해서 이야기를 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2차 전지와 조금 연동이 되려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여지가 좀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생각이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곧 지금 테슬라가 물론 이제 전기차 인도량이 1분기 때 너무 시장 예상치보다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네. 140불까지도 밀렸지만 이번에는 크게 상회하진 않았거든요.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진 않았지만 인도량이 그래도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240불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곧 있으면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발표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FSD의 성능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매출 비중의 90%는 오히려 이제 FSD에서 창출이 될 거다. 저는 여기에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8월이 가까워 올수록 2차 전지 업종에 영향력을 많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 영향력을 많이 좀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FSD가 많이 발전한다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바로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까지도 조금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하반기에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이고 이에 관련해서 뭐 FSD, 그 자율주행 쪽이 좋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로봇이나 AI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사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조금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빠진다는 징크스가 항상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이랑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만약 강세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이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일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갈지 혹은 조정이 나올지 여부가 오히려 거기서 저는 더 결정이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벤트, 시장의 유동성이 확 더 좀 크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힌트는 내일 저녁에 밤에 발표되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용동향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좀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시장은 조금 무리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개별적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오히려 이제 내일 나오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서 다음 주에 어떤 수급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보고 접근해 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또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요. 요새 이번 주 들어서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또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금융, 증권 이쪽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지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그 밸류업이 네.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 주 그 수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만큼 지금 금리에 대한 전망이 단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지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관세 부과율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적으로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거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리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수급적인 부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밸류업에 대한 뉴스가 엄청 뭐 되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지금같이 좀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결국에 뭐 밸류업이 가장 낫다.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술주 위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보다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기술주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요새 대형주로 쏠림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가 굉장히 좀 소외된 기분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계좌를 열어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차 있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중소형주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이제라도 뭐 대형주로 좀 갈아타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인간 지표. 저는 가장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고점을 판독을 할 때는요. 보통 지하철을 탔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HTS를 켜고 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보였을 때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야 되는 시점인가라고 했었을 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대형주보다 항상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바통이 저는 3분기, 4분기 때는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잘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저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인간지표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찔렸습니다. 제 별명이 인간지표라서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중소형주의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찾아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잡고 있고 수익도 또 많이 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잡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오랜만에 듣는 스마트 머니인데 똑똑한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면 우리도 똑똑해질 수가 있나요? 똑똑한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똑똑한 네.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똑똑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똑똑한 돈을 따라가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내가 아직 제공을 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해당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똑똑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점에서 이 똑똑한 돈을 집어넣으면서 매집을 할 때 그때를 포착하고 이후에 같이 매수에 따라붙어서 수익을 실현하는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매수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기존의 어떤 박스권 매매라든지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패턴식 기법들은 어떤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이 패턴이 깨지게 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저점 매수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 그때를 포착하고 매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매수를 보고 저점 매수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내가 직접 리서치를 해요. 정보와 재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거다라고 판단될 때 그 가운데 올라탑니다. 하지만 내가 분석을 좀 오판을 하는 경우에 모멘텀의 가운데 잘 못 올라탄 경우에는
바로 빠질 수가 있어요. 모멘텀이 네.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손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모멘텀이 나오기 직전에 이 신호를 포착하고 매수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기법을 통해서 언박싱 종목으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지만 다 보셨을 겁니다. 많이 오래 보신 분들은 아셨지만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정말로 뉴스전의 종목을 사전선침해 할 수 있다는 거 계속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이 기법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네.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종목들을 굉장히 잘 잡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주포는 아니시죠? 주포가 되고 싶지만 주포는 아닙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군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또 매매 포인트로 딱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고 또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매매 포인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 차트상에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요. 제가 항상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유형입니다. 이 4가지는 네 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지점에 저가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 당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언박싱 종목에서 제가 항상 갖고 나올 때 하는 말, 신호 포착일은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 매수 개입의 시작일입니다. 주포가 매수를 하기 시작한 시작일이에요. 근데 주가를 길게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징후들이 보인다. 이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게 네 번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손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잘못 방치했다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왔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벌어놨었던 것을 거의 다 날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절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간단한 방법, 이 매매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손실은 짧게 나오게 되고요.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여기에 이거와 반대되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지를 못 하시는데요. 네. 내가 어떤 좋은 포인트를 보고 나서 대부분 다 매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쵸. 좋다라고 본 종목이 매수를 했는데 조정이 나오게 돼요.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감아야죠. 예,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정이 크게 나오는 종목에 내 비중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내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서 계좌에 빨간불이 조금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되게 짧게 가져가는 방식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불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바꿔야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한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거래를 했었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그런 좋은 기법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대표 예시 종목을 좀 바꾸실 거예요?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까지 대표 예시 종목은 내일까지요? 예,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까지는 제가 이 종목으로 대표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좀 실리비디아라고 불리는 실리콘2 이제 화장품 대장주로 왜 안 움직이고 샀을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을 아하.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뉴스가 떴어요.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 공시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5월 9일에 있었습니다. 5월 9일에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24년도 1분기 실적이요. 매출액 기준으로 1,5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인데 이게 2022년 총 이제 매출 실적이 1,6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 총 실적을 올해 분기 만에 거의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 총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3,420억인데 이 구간을 절반을 벌써 올해 1분기 만에 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적을 누가 집계를 하고 누가 공시를 할까요? 기업이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즉, 이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내부자들은 이미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직접 실적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특정을 하냐? 그건 아닙니다. 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 관계인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주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닝 관련, 실적 관련 재료들은 당연히 내부자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알아요. 그러면 주포들은 사전 선침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는 거고요. 그 사전 선침매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주었는지 일봉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요 좀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얀색 화살표로 제가 실적 발표일 이게 상한가 간 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가 5월 9일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이 옆에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실 겁니다. 차트상에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예요. 2월 21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포착일은 제가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작일 이전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요. 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이전에 이 거래량, 늘어난 거래량들은 주포들이 이미 실적이 잘 나올 것을 알고 사전 선침매를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좀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신호 포착 당일 종가의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400%가 넘는 시세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세요.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만약에 실적 발표일에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꺾여져 내려와서 이제 이탈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마이너스 6% 7%밖에 안 돼요. 근데 수익이 나면 이렇게 길게 난다는 겁니다. 즉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 기법을 받아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면 우리도 다 주식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내가 기존에 거래를 했었던 그 성적표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수능으로 네. 따지면 5등급, 6등급 맞던 사람도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비유가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수능 5등급에서 2, 3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기법을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오늘 신청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 오늘 한번 점검을 받아볼 텐데 예. 몇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종목 하나씩 또 AS를 받아볼게요. 저희가 6월 28일 받았던 펩트론이고요. 매수가는 49,350원, 시세가 66,400원까지 나와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34%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받았던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보니까 지난달 27일부터 쭉 달렸습니다. 지금 앞자리가 계속 바뀌었고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66,4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고요. 이 내고 매물을 소화하면서 하락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1% 하락하면서 63,800원에 마감이 됐고 이 수급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기관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의 목표가가 55,000원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시세를 보니까 충분히 달성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그냥 달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적토마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적토마 같은 차트인데 이 종목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더 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적토마를 이끄는 여포 같은 그런 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기법에 포착이 됐을 때는 항상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은 계속 그동안 5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는데 옆자리를 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6월 27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뚜렷한 뉴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집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매집 구간이 나올 때는 살짝 또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55,000원까지 좀 내렸다가 다시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 조금 반복적으로 거래량을 늘렸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차 목표가를 당연히 좀 제시를 드려야 네. 된다라고 보고 7만 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성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도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펩트론.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제가 성인 비만율을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2030년도가 되면은 미국에서 성인 비만율이 50%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제 코로나 때 재택근무화가 많이 되면서 이 부가가치 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곧 있으면 자율주행이 나오면 내가 스스로 운전도 안 하게 되고 AI가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은 일도 안 하고. 사람이 일도 사실상 움직임이 덜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비만율도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기업들, 종목들은 상당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이 등장을 했을 때는 꽤 길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본 뉴스들이 좀 뜨기 전에 이런 모멘텀들이 확실히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기 위해선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안 받아가시면 손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펩트론은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7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접근도 가능할까요? 지금 접근도 가능하지만 네.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지만 비중은 적게 가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저희가 5월 3일에 받았던 AB의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25,500원, 시세가 29,75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은 16% 넘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 이번 달 들어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는 11%, 오늘은 10%가 넘는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의 수급이 좋았고 제가 이 종목 찾아봤더니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오늘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하면서 장대 양봉세였습니다. 저희가 1차 목표가 28,500원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목표가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예. 이 종목도 추세가 살아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본 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 보고요. 네. 신규 매수 접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도 저는 좀 높게 33,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네.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서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7월 들어서 살짝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가 이제 바로 이제 뉴스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컨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재료가 나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됐을 때까지만 해도 또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재료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사전 선침해가 나왔던 거고 그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산 이제 ADC 관련된 그 종목인데요. 저는 이 ADC 쪽과 비만 치료제, 당뇨
이쪽을 탈모 치료제까지 해서요. 이쪽을 제일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바이오 쪽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좀 바이오 업종이 금리 인하 가시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떴냐면 이중항체 ADC 개발 전략 발표 및 4천억 원의 규모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뜨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전략을 발표하는 거는 사실 회사에서 플랜을 세우고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뜨기 전에 사전선 침해를 하기 위해선 이 신호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머니 신호를. 제가 PDF 파일로요. 상세하게 작성을 해놔서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이 기법 사용 방법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신청만 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도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33,000원까지 보시고요.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눌림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아봐도 좀 괜찮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종목들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언박싱 종목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우선 조금 개별성이 있는 좀 재료가 있는 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건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재건, 네.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기업이다. 2차 전지. 사실 재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종목은 저한테 좀 생소한 종목이더라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아하, 그렇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좀 어려워서 잘 안 보는 편인데 이 종목이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고 2차 전지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유진이라는 친구가 좀 많은데 예. 이름이 들어가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 일단 한 종목씩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SY 스틸텍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좀 재건 이슈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그 관련 종목들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데크플레이트가 주 이제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이제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은 이 데크플레이트 쪽에서 매출 비중이 9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데크플레이트가 사실 이 공사 현장, 현장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인 이제 자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 재건과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이 들어가고 또 이제 데이터 센터가 구축됐을 때는 데크플레이트가 꼭 많이 필요합니다. 저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체형 데크플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이슈가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내에 열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에서 세부 논의를 좀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 지속이 더 지속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전쟁이 종식 계획을 좀 이런 발언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재건 관련 이슈가 뜨게 됐었을 때는 항상 모멘텀이 셌거든요. 근데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모멘텀이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 길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 보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7월 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 이 거래일 전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 이전에는 거래량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상장한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건 관련 모멘텀이 있다. 길게 보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종목 유진테크놀로지 확인해 볼게요, 전문가님. 예. 그 앵커님께서 익숙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유진테크가 익숙하셨을 거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유진테크놀로지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괜히 아는 척을 했네요. 아닙니다.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시장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네.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이름이거든요. 어쨌든 동사는 2차 전지 관련 어떤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네. 오른편에 왼편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한국 IR 협의회에서 발췌를 해온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외향 성장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11월에 상장이 됐을 겁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그때는 분위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을 때라서 공모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었어요. 그래서 소재 기업들이나 이제 장비 기업들이 사실 고평가가 조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사는 오히려 많은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외형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부각을 좀 최근에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노칭 금융업계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도 해외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진 않았지만, 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44만 3,956대입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 추정치가 43만 9천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되게 넘어섰다기보다는 여전히 테슬라가 잘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시장에 인식을 조금 시켜주면서 여기 관련돼서도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2차 전지 업종이 이 리밸런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네.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3분기 때부터 2분기, 3분기 때부터 가장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 인하가 가시성이 높아지게 되면 2차 전지 업종에서 결국에 이 환율이 인하가 나오면서 조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겠다. 물론 긴 랠리보다는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동사의 어떤 공모가를 보게 되면은 17,000원이거든요. 제가 이 아래 차트가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선을 제가 그어놓은 게 있어요. 확대를 한번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로선이 17,000원 구간입니다. 보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주 단위로 증가하기 시작할 때는 이 17,000원을 올해 2월에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근데 종가상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공모 가격이.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전환사채 물량이 많이 상장이 된, 7,500원 구간을 깨지 않고서 지지가 나오다가 다시 한번 주봉 주 단위로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술적으로 이 17,000원 구간을 이번 주, 빠르면 내일, 또 늦으면은 내일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 보이기 네.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자세하게 좀 차트를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6월 26일에 포착됐고, 마찬가지로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는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SY 스틸텍, 유진 테크놀로지였는데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